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전남 농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상여까지 들쳐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국제 수영대회가 국비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뇌사 사건의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경찰관 등이 해당 유흥주점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해남 절임 배추 인기가 치솟으면서 올해 매출이 5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전남 농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쌀값 폭락으로 상처받은 농심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전남 농업은 죽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으로 향하는 도로에 전남 농업의 상여가 등장했습니다.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절망한 농민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80kg 한 가마를 21만 원으로 높인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15만 원대로 폭락해버린 쌀값. 최소한 일서 키운 농산물이 물가 인상들만큼은 올라서 먹고 살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에게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며 도청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담당 국장에게 서한을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일부 회원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허리 펴지 않고 살아본들 돼지밥을 받아올 적 있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고 전체 인구의 18.7%가 농민인 전남. 농민들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정부 쌀 수매량 확대, 경영 안정 대책자금 인상 등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눈구름대가 약해지면서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광주가 2도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0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노면이 많이 미끄러운 만큼 출근길에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광주 전남에는 5mm 미만의 비가, 전남 동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약한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낮 동안에 구름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장성과 담양, 광주 2도, 구례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장성, 담양 7도, 광주 8도, 장흥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반납한다 아니다. 이 말이 많았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비는 못 주겠다던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촌 부지로 확장된 계림 8구역. 19개 동 2,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이르면 이달 중에 광주시와 사용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대회 개최까지 일정이 빠듯한 만큼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수립하고 그 후에 이제 조합원 2주를 약 2월 이후부터 2주를 실시해서 약 8월경에 착공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광주시 역시 대회 준비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회 반납설 등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서 미뤄왔던 올해분 개최권료 300만 달러를 조만간 국제수영연맹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한 차례 보류된 수영대회 지원본부 승인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대회 조직위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1,200억 원대 규모에서 2천억 원까지로 늘어난 개최 비용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윤장현 시장은 개최권료와 선수촌 규모 최소화 등을 통해서 광주 유대회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명품 대회로 치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글로벌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서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에 이어서 또 하나의 광주의 신화를 쓰겠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시설 마스터 플랜에 대한 용역이 나오는 내년 6월부터 피나 측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19 세계 수영대회가 국비 확보를 계기로 대회 반납설의 종지부를 짓고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와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둔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대체 후보지 선정과 부대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법 개정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산 정상의 생태보건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맡아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와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단순히 몇십억이라는 수치를 넘어 광주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 부대가 맞닿아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들은 우회적인 지원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 편성한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한 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청 재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내년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단체가 해당 유흥주점을 통해 공무원과 경찰관 등이 성매매를 해 주장해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건 지난달 19일. 이 여성은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사건을 폭로한 여성단체는 업주가 평소 이 여성을 자주 폭행했고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때렸다는 증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경찰서가 업주의 말만 듣고 단순 사고 처리한 것은 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은 업소와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여성단체는 또 다른 여종업원들을 통해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들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은 30명 정도. 여수경찰서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여수시청과 소방공무원, 언론사, 기자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혹한 폭행 행위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겠는가. 전남지방경찰청이 전담팀을 꾸려 업주의 폭행 여부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초동수사 논란에 대해 참고인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등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데이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원장명의 사과문에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가해 학생이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재입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청 근무평점 조작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 징계위원회는 해남군청 인사실무자 등 6급 공무원 3명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전현직 부군수 4명은 불문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남군청 인사무 담당자들이 승진서열을 조작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근무 성적 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전라남도에 징계할 것을 통보했었습니다. 국세청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함부로 발급해온 기부금 수령 단체를 공개했죠. 광주 전남에서는 8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용국 기자입니다. 순천에 있는 한 남자에서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가짜 영수증을 550건 이상 끊어주었습니다. 액수로는 6억 원이 넘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또 다른 사찰은 가짜 영수증 29건을 허위로 발급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이나 액수로 5천만 원 이상을 발급해줬다가 명단이 공개된 기부금 수령시설은 전국적으로 63곳. 광주 전남의 경우 교회는 없었고 모두 절이나 암자 형태의 종교시설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의 절이나 암자가 4곳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광주가 1곳, 담양과 화순, 해남에 있는 사찰이 각각 1곳씩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들이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했지만
해당 종단 소속단체가 아닐 수 있다며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최고 연 600%의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00여 명에게 42억 원을 빌려준 뒤 이들로부터 최대 연 6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25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범죄 수익 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사용했으며 일부 업자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수사관 11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검찰은 신당바람 등 광주의 정치 지형의 조이기가 가열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반을 꾸렸다며 전담반은 업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연고지에서 상시적으로 선거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연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천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은 변화를 외면하고 기득권을 나누자는 발상이고 안철수 의원의 혁신 전당대회 역시 합종 연행을 둘러싼 이전 투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양측의 연대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순천 곡선 선거구가 가장 높게 책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 7,800만 원으로 정한 가운데 순천 곡성 선거구는 제한액이 2억 4,100만 원으로 전국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명동수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광주에서는 북구을 선거구가 1억 9,3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배추 주산지 하면 땅끝 해남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김장철이 요즘 해남은 전국 각지에서 절임 배추 주문이 밀려들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천일염에 절인 싱싱한 배추를 깨끗이 씻고 포장지에 담습니다. 요즘 간편함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절임 배추입니다. 김장철인 요즘 해남 지역 절임 배추 가공 공장은 주문량을 채우느라 연일 밤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풍을 맞아 아삭함이 더한 절임 배추는 가격이 비싸도 찾는 수요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섬유질 성분이 좀 오밀조밀하고 김치를 담아놓으면 아삭아삭하면서 당도가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해남산 절임 배추는 올해 3만 4천여 톤, 510억 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배추 생산량의 30%가량이 이처럼 절임 배추로 가공돼 팔리고 있습니다. 생배추로 파는 것보다 소득이 3배 이상 많아서 해남 지역에서만 천여 농가가 절임 배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남 절임 배추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동 절감형 장비와 또 제조 시설, 절임 배추 제조 시설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값싼 배추 수입과 가격 폭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배추 재배 농가에 절임 배추가 고소득을 안겨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65세였던 노인들이 앞으로 평균 20년은 더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5세였던 노인의 기대 여명은 광주 20.3세, 전남은 20.8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경우 기대 수명이 광주는 82세, 전남은 81.7세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된 가운데 전남대 의예과는 517점, 조선대 의예과는 512점 안팎에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분석 결과 전남대 영어교육과는 509점, 경영학부 503점, 간호학과 485점으로 예상됐고 조선대는 영어교육과 480점, 인문계열 417점 수준에서 합격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대는 백분위 성적 400점 기준으로 362.5점, 광주과기원은 수학 비응시자 기준으로 508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광양항 24일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등 산업기반 구축과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비 확보, 세계 박람회장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동부 지역의 예산 대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춘 광양항 24일 컨테이너 크레인 3기 설치비 108억 원,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56억 원, 해룡산단의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 35억 원, 순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예산도 확보돼 연관 산업 발전이 기대됩니다. 선사들이 갈수록 대형화되는데요. 선사의 수요에 맞춰 광양항이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만 SOC 예산은 여수 신북항 건설 사업비 412억 원, 여수공 연륙연도교 사업 715억 원, 목포 부산간 남해안 철도의 목포 보성 구간 500억 원, 우주센터 연결도로인 고원 복내간 국도 개설 69억 원, 주암댐 상사댐으로 이어지는 도수로 건설 15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순천만 정원 관리 운영비 36억 원과 정원산업지원센터 25억 원, 정원산업디자인전 5억 원, 순천만 갯벌 생태복원 2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여수 박람회장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해양경비교육원 해양재난 대응 훈련센터 설계비 7천만 원도 반영됐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동서통합지대 섬진강 백길 복원 등에 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여수와 남해를 잇는 동서해저터널 실시 설계비 50억 원은 예비 타당성 단계라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전남 국비 예산은 5조 5,800여억 원. 올해보다 5%가 늘어났지만 나머지 미반영 사업비 확보에도 지역 정치권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무안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이 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에 수년째 관련 예산 200억 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용객 수가 적다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제주에 제2공항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무안공항의 입지는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 내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180억 원 늘어난 44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황주홍 의원은 내년 착공되는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오는 2020년에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는 광주 벽진동 제2순환도로에서 강진군 성정면 명상리까지 51.75km 구간입니다. KTX가 끊겨 침체일로에 있는 광주역의 활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위기의 광주역 해법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광주대 노경수 교수는 광주역이 지닌 역사성과 변화 과정을 설명한 뒤 광주역 인근의 개발이나 KTX역과의 연계에 대한 공론회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광주역 존치냐 폐지냐는 이분적인 해결보다 북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향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7일간 관람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2%가 만족이라고 대답했고 보통은 23.2%로 집계됐습니다. 방문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올해 처음으로 방문한 관람객이 62.8%이며 이 가운데 재방문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95%를 넘었습니다. 관람객 유형으로는 여성의 방문 비율이 53%로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화순읍 주도리 1구 주민 7만 원, 주도리 2구 주민 10만 원, 동리 2구 주민 5만 원, 다지리 2구 주민 17만 원, 일심리 3구 주민 8만 원, 춘향면 화림리 2구 주민 20만 4천 원, 양궁리 주민 18만 원, 대신 3구 주민 13만 2천 원, 월평 1구 주민 10만 8천 원, 화림 3구 주민 11만 원,
전남 나주시 세지면 오봉 2구 주민 11만 5천 원, 대산 1구 주민 22만 원, 대산 3구 주민 8만 원, 오봉 3구 주민 11만 원, 내정 1구 주민 10만 원, 동곡 1구 주민 12만 원, 동곡 3구 주민 11만 원, 벽산 3구 주민 5만 9천 원, 내정 2구 주민 10만 원, 나주시 세지면 신지로 최성균님 15만 원, 전남 나주시 세지면 성산 2구 주민 16만 원, 성산 1구 주민 10만 7천 원, 성산 3구 주민 8만 1천 원, 벽산 1구 주민 26만 1천 원, 동곡 2구 주민 14만 5천 원, 노하면 학산 사리 주민 28만 1천 원, 유곡 사리 주민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광주가 2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0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진눈깨비 때문에 노면이 많이 미끄러운 만큼 출근길에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광주 전남에는 5mm 미만의 비가, 전남 동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약한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볼까요? 장성과 담양, 광주 2도, 구례 1도, 장흥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낮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장성 7도, 영광 8도, 나주 9도, 해남과 완도 9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묻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